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얀센 백신, 일명 존슨앤존슨 J&J 백신이라고 하는 DNA 백신,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DNA 백신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단 1회로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2차 접종이 있지만 이 얀센 백신, J&J 백신은 딱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을 찾고 있는데 이게 DNA 백신이에요.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mRNA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건 DNA 백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왜 이 얀센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말 제가 이 얀센 백신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고 이거 정말 DNA 백신의 끝판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장점들을 파이자 백신하고 비교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파이자 백신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얀센 백신하고 파이자 백신을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보고요. 이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이 얀센 백신이 어떤 위대한 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mRNA 백신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 DNA 백신은요.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 물질을 그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그 벡터, 그 매개체가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피드 나노 파리클, 그러니까 지방 나노 입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했는데 이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기, 함께 우리와 같이 공존해 왔던 그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침투하는 그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 DNA 백신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침투하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 그 코드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DNA 바이러스의 일부에 그 삽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유전자 그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세포 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DNA를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지 세포 안에서 증식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감기를 일으키지는 않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데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세포 침투하는 그 기전 메커니즘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DNA 시퀀스는 NIAID가 개발한 S2P, 제가 그랬죠. 모더나 파이자 백신의 그 mRNA 그 시퀀스는 바로 프롤린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 프롤린을 만드는 그 코돈이 두 개가 삽입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한에서 생긴 바이러스하고 염기서열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ACE2에 가서 붙기 전에 굉장히 안정된 구조. 즉 이걸 보고 이제 Prefusion Stabilization Spike Protein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 얀센 백신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2P 미국의 NIAID가 만든 직접 설계한 그건 옛날에 메르스에서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서 최단시간에 만든 거죠. 그거를 그대로 그 DNA 코드에다 똑같이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얀센 백신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을 고르는 안목 중에 하나가 S2P 바로 그 유전 물질을 그 코드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그 백신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S2P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는 순간 아찔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그냥 그걸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프리퓨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루지 못한 거지. 에이스 그 효소에 가가지고 스파이크 프로틴이 붙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안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백신 효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종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종에는 거의 효과가 좀 없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S2P 그 뮤테이션 바로 그거를 갖다 NIA에서 개발한 그거를 쓰지 않고 초기에 그 우한에서 나온 걸 그대로 그냥 코돈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게 거기서 바로 이 잔센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아주 큰 그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고르는 안목 중에 하나가 S2P 변종된 그 코드를 이용했냐 안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거를 이용한 게 뭐 있죠? 모더나, 파이자, 잔센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 이런 거.
이걸 이용한 백신들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DNA 백신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감기 바이러스를 선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원숭이에서 유행하는 그 감기 바이러스,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했던 거고, 그런데 이 잔센 백신하고 또 하나 러시아 백신 있죠. 스푸트닉스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서 유행하는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이러한 그 DNA 벡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서 본래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건 오랫동안 우리가 인류가 같이 공존해왔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킬,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동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쓰게 되면은 항체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그 반응, 즉 부작용이지.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DNA 백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벡터 선정을 잘해야 된다. 기왕이면 사람에게서 유행했던 백신을 그 벡터를, 그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게 좋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원숭이에게서 유행하는 벡터를 쓴 거는 전략적 미스테이크가 아니었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더나 파이자처럼 NIAID, 세계적인 미국 국립보건원, 여러분들은 그 NIH 하면 벌써 그 명성은 알고 있죠. 거기에 일부 기관인 그 NIAID에서 개발한 S2P, Prefusion Stabilization Spike Protein, 바로 그 코돈을, 그 시퀀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으면은 참 좋았을 걸. 그러지 않은 백신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오늘 제가 백신 고르는 그 안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고를 때 이게 어떤 벡터인지, 사람에게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면 yes, 그건 굉장히 일단 합격이고, 두 번째 그 내용물,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물질에서 반드시 프롤린 2개를 집어넣은 S2P 시퀀스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NIAID가 만든 그 시퀀스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어떤 백신을 선정해도 국민들에게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얀센 백신의 효능을 한번 파이자 백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코비드-19 중증 감염을 이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후 85% 예방을 한 거예요. 85%. 근데 파이자 백신은 뭐죠? 1차 접종 후 2주에서 3주 사이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증 감염이 62% 예방이 됐다. 그래서 1차 접종만 놓고 보면 얀센 백신이 더 효과가 좋았죠. 그런데 파이자 백신은 2차 접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92% 이상으로 올라갔죠. 92%가 됐으니까 2차 접종하고 나서의 그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파이자 백신이 효능이 더 좋은 건 맞는데, 1차 접종만 하고 나서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그 효과를 보니까는 오히려 얀센 백신이 앞섰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얀센 백신 하면 효능이 좀 떨어지지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효능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임프레시브한 거죠. 1차 접종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근데 그 다음서부터 것도 중요해. 28일째부터는 코비드로 인한 사망을 100% 예방했대요. 중증 및 사망을 100% 예방했대요. 이거는 파이자 백신보다 더 효과가 좋네. 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파이자 백신에서 뭐라 그랬지? 1차 접종 후 적어도 7일이 지난 후 중증 감염 예방이 92% 예방됐다고 그랬는데, 얀센 백신은 100% 예방이 됐다. 100%. 이거 100이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전 100이란 말은 좀 믿기 어려운 말 같은데, 아무튼 100% 예방이 됐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얀센 백신이 파이자보다 낫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남아공 변종이 우세한 지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남아공 변종이 우세한 지역, 즉 사우스 아프리카의 B1.351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남아공에서 효력이 있는 게 입증이 됐어요. 이게 82%야. 파이자 백신은 몰라요. 모더나도 모르고. 그건 우리가 옛날에 그 인비트로에서 그 항체 중화 검사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항체 뭐 능력이 뭐 6.4배가 감소됐다는 등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아직 몰라. 그런데 이 백신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실제로 이 백신의 임상 실험은 어디서 했냐? 남아공에서 했어요. 여러분,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남아공 변종이 전체 그 감염자의 95%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에 가면은 다 B1.351. 제가 그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변종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가 바로 남아공 변종에서 무력화됐고, 모더나 파이자 백신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더나 파이자 맞으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고, 그래도 일부 그거를 중화시키는 항체를 만들지만 문제는 타이터가 높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모더나 파이자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모더나 파이자가 남아공에서 이 실험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르는데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중증 감염을 82% 예방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중증 감염 82%. 그다음 브라질에서도 남아공 변종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 두 가지 변종이요. 브라질 변종, 남아공 변종 E484K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은 이 감염력과 그 치사율이 다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돌연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88% 예방, 중증 감염을 88% 예방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아직 D614G, 제가 작년에 미국을 초토화시킨 D614G가 96%를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이 심한 그 감염을 86% 예방했다는 거야. 그러면 보면은 자 남아공에서 82%, 자 미국에서 86%, 브라질에서 88%. 이게 뭐예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남아공 변종이 많은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고 남아공 변종이 별로 없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백신은 가장 독한 변종인 남아공 변종에 효과가 있다. 유일하게 입증된 백신이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잔센 백신의 최대 장점은 남아공 변종의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독한 돌연변이가 만연한 남아공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 남아공 변종이 많지 않은 미국에서 효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얀센 백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J&J 백신, 얀센 백신은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일반 냉장고 2도에서 8도, 섭씨 2도에서 8도 정도 되는 일반 냉장고에서 3달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냉장고에서 무려 3달이나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에 굉장히 그 특수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거의 경우는 그냥 일반 냉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더 낮추게 되면 2년간 보관할 수가 있어요. 2년간.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대요. 지금 보니까는 3월 말까지 2천만 개 도주를 만든다고 했는데 굉장하네요. 뭐 1억 도주가 지금 미국에 금년 여름까지 한 거의 뭐 1억 도주를 지금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얀센 백신에 대한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중증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100% 예방했다는 거. 파이자도 그 100이라는 숫자는 도달을 못했죠. 파이자가 92%인데 얀센은 100%다. 그리고 유일하게 독한 변종 남아프리카, 브라질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고 거의 85%에 가까운 효과가 입증이 됐고 또 그러한 독한 돌연변이가 없는 미국에서도 효과가 비슷한 효과가 입증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1회 접종으로 끝난다는 거. 1회 접종으로 그런 굉장히 우수한 그 중증 감염 방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마지막으로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는 얀센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더나, 파이자 2차 접종 받고 나서 부작용이 많았다고 해서 이 백신을 맞을까 말까 주저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얀센 백신, 즉 젊은이들에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나이가 젊을수록 백신을 맞고 나서 모더나, 파이자 맞고 특히 2차 접종 후에 그 부작용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얀센 백신은 누구를 위한 백신이다?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이거 강력 추천해요. 왜? 젊은이들은 바쁘니까 2차 접종하기 싫고 또 맞고 나서 부작용 생기면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이 J&J 백신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남아공 변종이 요즘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래도 얀센 백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정부 관계자나 혹은 방역 전문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파이자 백신에 이어서 이 얀센 백신도 대량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파이자하고 이 얀센 백신 혹은 모더나도 만약 가능하다면 모더나, 파이자, 얀센 이 3대 백신, 지금 미국에서 다 임시 승낙을 받은 이 백신들이 바로 지금 백신의 끝판왕이에요. 모더나, 파이자, 얀센 이 3개만 있으면 든든하다. 이스라엘처럼 그냥 파이자 백신을 대량으로 그냥 확보하던가 아니면 얀센 백신을 확보해서 1회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아. 젊은이들 2차 접종하고 나서 많이 고생하는데 저는 이 3대 백신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대량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이스라엘처럼 전 국민 50%를 갖다가 2달 안에 놔주면은 그 50% 맞은 사람들은 전부 경제활동 재개해야 돼.
야구장에도 가고 뭐 클럽에도 그 사람들은 뭐 다 가도 돼. 그러면은 경제가 빨리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락다운에서 빨리 해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 삶에 12%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정말 이 유튜브 하나 준비하려면 너무 힘이 빠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에 대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오직 이 논문에 근거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